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이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만 이번 연휴 기간 내내 제법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자,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도 지역 오전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원 지역의 아침 기온 19도 기록했고요. 한낮 기온 27도까지 오르면서 좀 습고 더운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군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횡성군이 군용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주민들의 건강 영향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내용 준비했고요. 또 원주 매지농악이 생생문화지로 지정되어서 올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죠. 그 계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월군이 정월도시 영월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반려식물 나눔 행사를 그 일환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그 행사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죠. 5월 29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시가 만치시에서 12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꿈 이룬 바우처 지원 사업을 올해 7월부터 시행합니다. 원주시는 이에 따라서 다음 달 13일부터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이 카드에는 매월 1일에 10만 원이 자동 충전되고 이달 30일부터 예능과 기계 분야 학원과 체육시설 업 등을 대상으로 꿈 이룬 바우처 가맹점을 연중 모집하게 됩니다.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요청했던 교육특례 8개 가운데 3개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특별법에 반영된 교육특례는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특례와 유아교육, 초중등 교육에 관한 특례, 또 강원 유학에 관한 특례 등 3개입니다. 하지만 교육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와 교육감, 교육학계에 관한 사무위견 제출에 관한 특례 등 5개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강원도가 50세에서 69세 사이에 신중년 인력을 활용한 신중년 생활안전기동단 시범사업을 원주에서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정기와 안전, 도배 등 자격증을 갖춘 인력을 활용해서 취약계층을 돕는 경력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횡성군이 군용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주민들의 건강 영향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오늘 그 내용 중심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 소음대책위원회 박재경 집행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게 횡성군 지자체 차원에서 실시가 된 거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딱 1년간 이 진행을 했군요. 네네. 이 군비행장 군용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건강 영향 실태 또 소음 피해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먼저 좀 어떻게 시행된 내용인지 좀 개요부터 살펴볼까요? 네, 작년 5월 17일부터 올해 2023년 4월 28일까지 횡성군에서 발주된 부분입니다. 네. 예, 문제는 이제 이게 횡성군 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블랙 이글스와 공군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그다음에 환경에 관련된 영향도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진행한 것이고요. 당초 계획보다 조금 결과가 좀 늦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네. 예상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당초에 이거는 심각한 소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생각했던 건데 네. 그게 이제 객관적인 여러 가지 데이터로 입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추정만 했을 뿐이지. 네. 데이터가 딱 이렇게 또 확실하게 나온 게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처음 이제 확보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늦은 감이 있는데요. 예, 사실 엄두를 못 냈다고 봐야죠. 어떻게 예. 이거를 처리할까 이거를 잘 몰랐던 거고 사실 2019년, 18년 이때 한번 이제 횡성 군 차원에서 군 소음 지도를 이제 자체 측정을 통해서 만든 적이 있는데 네. 그때에도 일부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직접
주민들에게 검진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네. 그렇다면 1년 동안 이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인데 네.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결과 예.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소음이 이제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좀 타고 들어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1차적으로는 그 피해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에게 이 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가를 이제 자발적으로 묻는 문진 형태로 진행이 됐고요. 네. 2차 이제 정밀 검진, 즉 소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지는 그 임자들을 찾기 위해서 청력 검사와 혈액 검사가 병행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검진 결과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빅데이터 형태로 분석해서 여기 행성 지역하고 인구 규모나 연령 구성이 비슷한 곳을 이제 대조군으로 만들어서 네. 그렇게 분석을 체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결과는 어떤가요? 이제 난청과 그 심혈관계 질환 중에서 특히 허혈성 심장 질환이 다른 그쪽 대조 지역군 지역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걸로 나왔고요. 네, 깜짝깜짝 놀란다고 좀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이제 아시다시피 그 민항기 같은 경우는 운행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네. 특정 시점에 지나가는 걸 예상하고 예측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행성 지역 같은 경우는 블랙이글스라고 하는 전혀 이제 다른 지역과는 상이한 이런 그 소음 인자들이 있어서 네. 이거는 뭐 예측이 불가능하고 뭐 워낙 또 단발성 국지 소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게 큰 영향을 미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난청이 오히려 다른 쪽보다 월등하게 높은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오히려 난청은 뭐 1.6배 정도 되는데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해서 가슴 두근거림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2배 이상 이렇게 높게 나온 걸로 보여서 이게 좀 이채로운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난청 1.6배도 네. 많은 그 비율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보다 깜짝깜짝 놀래서 발생하는 이런 그 허혈성 질환. 이게 일상생활 하시면서 좀 이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았기 때문에 이런 그 증상들이 좀 많은 분들에게 퍼져 있나. 그간에 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호소를 하시지 않습니까? 전화 통화가 안 돼요. 옆 사람과 대화도 안 돼요 하는 것들이 여기에 이제 다 드러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주민 414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들었어요. 네네. 이분들은 좀 어떻게 선정이 된 겁니까? 이제 피해 지역의 그 소위 말해서 행성 지역에서 남촌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 1종, 2종, 3종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들을 이제 직접 모셔서 행성 지역의 실내체육관에서 이제 검진 장소를 마련하고 거기에 모셔서 이제 직접 체열하고 청력 테스트를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 전수조사는 아닌 거군요. 전수조사는 될 수가 없죠. 인원이 워낙 많고 방대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한 가지 조금 이 대목에서 아쉬운 것은 이 소음 영향 조사에 관련된 용역이 진행이 될 때 저희 군소위하고도 좀 잘 조율이 되고 협조가 돼서 했었으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 유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그 업체 위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정도 결과라고 하면은 전반적인 어떤 그 근소음으로 인한 그 연관 관계를 우리가 이제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의미한 결과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충분히 그렇다고 보고요. 아마 이제 저희들이 이 결과가 발표가 되고 나서면 다른 이제 전국에 있는 그 군 공항 그 전투 비행단이 속해 있는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이제 이 용역이라든지 이게 진행이 될 거고요. 사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이거를 지자체 피 같은 예산으로 진행될 게 아니라 피해를 주고 있는 그 공군 차원에서 국방부 차원에서 이 대목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당연히 예상했던 부분이 밝혀진 이상 전 지역으로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그 현재 군 보상법이 마련돼 있지만 군소음 법이 마련돼 있지만 법 개정이라든지 이후 시행령 처리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정하는데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피해가 1년에 이제 보상금이 5만 원 정도인가요? 5만 원, 6만 원, 3만 원 정도인가요? 3만 원, 4만 5천 원, 6만 원입니다. 그래서 가장 경미한 지역에는 이제 3만 원, 그다음에 2종 지역 같은 경우는 4만 5천 원. 일종 가장 심각한 지역 같은 게 6만 원인데요. 그렇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위로금 성격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 더 심각합니다. 사실은 1989년 이후에 전입한 사람은 30% 감액 기준이 적용되고요.
그 소음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오랫동안 장기 노출되게 되면 더 심각한 피해를 입는 거겠지만 당장 며칠만이라도 하도 이건 피해는 엄청난 거거든요. 특히 아이들의 학습권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게 보상 기준에 포함되지도 않은 거고 또 더군다나 더 문제는 이게 10여 년 전 이상 됐던 부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책정되었던 법원에서 그 결정됐던 금액이 그간의 뭐 상황 변화나 물가 오름세 이런 것들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예. 그런데 지금 이런 건강 실태 조사를 해서 실제로 근소음으로 인해서 건강에 영향을 주었다. 네. 이런 피해를 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차원이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제 이번에 뭐 이제 군공항 이전에 관련된 특별법도 마련이 됐는데요. 근본적인 문제, 이제 기존에 이제 있던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돈 몇 푼으로 보상하는 차원이 아니라 군공항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좀 전에 말씀하셨어요. 이 군용기 소음 대책 지역 내에 있는 학교도 문제다라고 했는데 이번 조사를 하면서 이 학교의 소음 차단량도 조사가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는 이제 소음의 피해 지역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창호교체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뭐 물론 학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뭐 흥려구라든지 성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삼중창이 뭐 돼 있고 이렇게 한데요. 사실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만큼은 안 되고 훨씬 WHO 기준이라든지 우리 학교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을 실내 소음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실내에서 아이들이 학습에 지장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 왔는데 WHO가 50데시벨, 우리 학교보건법은 이제 조금 더 높은 55데시벨 정도를 측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 측정 결과를 보니까 전부 다 상회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창문을 열지 못하는 것도요.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맞습니다. 아이들 학교에 체육 행사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 저희 회사 옆에 요즘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렇죠. 창문을 열지 못하니까 이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 진짜 폐쇄공포증이 생길 정도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측정이 이루어진 날이 2022년 8월 16일인데 블랙이글스가 그날 비행이 없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블랙이글스 영향 요인이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로 이렇게 심각한데 블랙이글스가 적응 비행하고 급상승 급하강하는 그런 고개 비행을 펼치게 되면 더 심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결국은 이 군용기 소음 피해로 인해서 지금 많은 주민들이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겠고 또 이제 해당 지역의 학교에서도 소음이 상당하다. 어느 정도 인과관계를 밝혀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좀 어떤 대책을 마련할 예정인지요? 이제 저희들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입증될 것이 입증된 거고요. 예상했던 것들이 입증된 거니까 이거를 단순히 보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그런 차원으로 쓸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진행돼야 되는 거고요. 그간의 이번 피해에 대한 부분이니까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블랙이글스라고 하는 다른 전투 비행단이 갖고 있지 못한 특별한 피해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지금 동력이 모아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법 개정이나 보상금은 당연히 해당돼야 되는 거고 국방부와 공군을 압박해서 블랙이글스 퇴치라든지 이 근본적인 소음 대책 마련에 활용이 돼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갈 길이 또 멀군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횡성군 소음대책위원회 박재경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중 하나죠. 원주 매지 농악. 또 1년 내내
또 축제가 또 원주 매진농악관에서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원주 매진농악 활용 프로그램이 또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현장 좀 다녀왔는데요.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최윤혜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매진농악관에서 매진농악을 보존하기 위한 행사 좀 연중 진행한다고 이제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이 매진농악 어떻게 즐길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원주 매진농악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 전통 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데요. 매진농악은 원주 한지, 원주 옷과 함께 원주의 세계 무형 문화재 중 하나입니다. 흥안면 매지리에서 시작된 매진농악은 지금까지 보존 전수되면서 지난 2006년 강원도 무형 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요. 이 매진농악이 무형 문화재로 선정된 데는 함께 즐기는 공동체 문화의 가치가 인정받은 것이 크다고 판단해서 이 매진농악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공동체 문화를 전승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이 문화재의 가치와 지역의 의미를 살리기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요. 올해는 1년 내내 축제가 있는 마을을 모토로 공연과 농악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한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원주 회촌마을에 자리 잡은 원주 매진농악 전수관에서 상설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위해서 타지에서 방문하는 분들도 있고 또 지역민들과 연계한 행사를 자주 진행하면서 지역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원주 매진농악 강주석 전승교육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매진농악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것은 분명히 역사적인 어떤 가치, 이 매진농악이 후세까지 전승돼야 될 가치가 분명히 인정되어지기 때문에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의 어떤 그 공동체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매진농악을 통해서 다시 이 공동체 문화가 좀 조성이 되고 계속 전승이 되면서 서로 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더 매진농악이 더 좀 중요하게 지역에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조금만 눈 돌려서 지역의 무형문화재를 찾아보시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어서 여가 생활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올해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인 겁니까? 네, 올해는 4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매달 둘째 주 금요일에는 매진농악과 창작 연희극, 연희판굿과 같은 공연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데요. 대금과 가야금과 같은 전통 악기와 퓨전 국악 공연으로 매진농악이 전승되고 있는 회촌마을을 배경으로 하는 창작극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회촌마을에서 직접 재배하는 찰옥수수 장날을 정하고 7월 여름에는 옥수수 장터를 진행하는데요. 특별 공연과 매진농악 체험 그리고 단체 줄넘기처럼 전통 있는 공동체 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옥수수 장터, 겨울에는 김장 장터를 진행하고요. 또 마을축제 놀이마당이라는 이름으로 국악 교육 프로그램과 매진농악 공연, 체험을 매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농촌 체험과 매진농악을 함께 즐기기 위해서 타지에서 주기적으로 찾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1박 2일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는 방문객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장구 같이 배워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혼자 할 때는 이게 다 같이 하는 음악이 될까 했는데 다 같이 이렇게 동시에 딱 하니까 하나가 된 것 같고 되게 재밌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외국인 친구들과 저희 나라 문화에 대해서 조금 많이 접하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저희도 다시 한번 저희 나라 문화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이제 전통놀이 이런 것들도 되게 오랜만에 체험해봐서 좋았고 학업에 지쳐 있었는데 여기 강원도까지 먼 곳에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되게 좋습니다. 네. 이 매진농악관이 위치한 곳이 이제 회촌 마을 아니겠습니까? 또 체험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 농악관을 방문하면서 또 그만큼 이 회촌 마을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진행 중인 상설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외에도 회촌마을에서 이틀 살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매진농악과 산촌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6월 17일과 18일에 1회차, 또 7월 15일과 16일에 2회차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국악 공연과 체험 외에도 숲 체험, 별자리, 반딧불 찾기와 같은 알찬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도심에서 벗어나 리프레시가 필요한 분들에게 특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상시 공연 체험 프로그램은 벌써 올해 신청이 마감됐다고 합니다. 이 회촌마을 이틀 살기 홈페이지 또는 전화 통화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매진농악 원주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무형문화재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좀 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또 보존 잘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3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영월군에서 오늘 오전 10시부터요. 반려식물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영월군이 정원도시 영월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개최하고 있는데 그 일환이라고 하죠.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건설과의 엄윤옥 동서강 TF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엄윤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오늘 오전에 반려식물 나눔 행사가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반려견, 반려동물도 아니고 반려식물이에요. 지금 어떻게 네. 진행되는 행사입니까?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오늘 반려식물 나눔 행사는 저희가 영월군 정원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은 내 집, 내 마당부터 아름답게 하는 것이 정원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들에게 예쁜 꽃을 나눠드려서 그 이제 정원도시의 기반을 먼저 만드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나눠주는 그 식물들,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전부 8종류인데요. 예. 색깔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12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4가지를 본인이 선택하셔서 빈 화분을 갖고 오시면 거기에 저희랑 같이 식재를 하시고 그거를 가지고 가시면 돼요. 예, 그래요. 다 이제 영월 군민 누구나 이제 참여가 가능한 거고요. 그렇죠. 영월군에 거주하시는 분들 누구나 다 영월 군민이면 가능하십니다. 네. 빈 화분만 가져가면 되는 겁니까? 네, 다른 거 필요 없으시고요. 빈 화분만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거름망, 또 상토, 마사, 꽃 다 준비해서 같이 심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사진 자료로 남기면서 이렇게 식물을 식재할 때 저희가 정원 치유라고 해서 마음의 기쁨도 얻고 이제 기분도 나아지고 이런 것들을 어떤 기분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체험하는 행사입니다. 네. 그럼 한 사람당 화분 네. 몇 개씩 가져가시는 겁니까? 일단은 개인당 4종의 꽃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 많이 가져오셔도 소용이 없어요. 큰 화분을 갖고 오시면 한 번에 4개를 심어드릴 거고 예. 작은 것들을 갖고 오시면 화분 하나당 하나씩 심으셔서 4개가 되겠습니다. 화분 4개. 네. 크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군요. 그럼요. 저 꽃이 저희가 네치포트라고 해서 12cm니까요. 네. 거기에 마침 그 적합한 화분을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족 3명이 가면요. 12개 가능한 겁니까? 그럼요. 한 사람당 하나씩 화분이고 한 사람당 4개씩이기 때문에 예. 오시는 숫자만큼 4개씩 다 드립니다. 이럴 땐 대가족이 또 유리하군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자, 근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그 반려식물을 나눠주는 행사가 결국은 영월군이 그 정원도시 영월을 이제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환이라고 네. 했습니다만 그 연당원은 이미 조성이 되었어요. 네, 2021년도에 개원을 했죠. 예, 좀 많은 분들 찾고 계십니까? 연당원도 이제 정원을 잘 아시는 분들은 뭐라 그럴까요? 좀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이 정원은 정착되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연당원은 2021년도에 개원하고부터 지금 계속해서 꾸준하게 보완해 나가고 있고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지금은 무료 입장이니까 특히 많은 분들이 찾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연당원에 그치지 않고 청령포원을 또 현재 조성을 이제 준비 중인 건가요? 아니요. 지난해 착공을 해서 올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2025년도를 목표로 정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당원의 크기에 이제 사실 한 6배 정도 되는 청령포원을 25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위성 사진으로 보니까요. 규모가 상당하던데요. 예, 그렇죠. 이게 또 가운데 물길이 흐르기 때문에 수변에 자라는 식물까지 같이 식재가 가능해서 일반 정원보다 조금 더 다양한 종류의 식물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2025년도까지 조성 예정이라고요? 네. 제가 이 정원을 보면서 검색해 보면서 나중에 여기 정원 옆에 가서 살면 좋겠다. 그렇죠. 주변에 계속 신규 주택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또 그런 효과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류지가 동강물을 끌어올려서 순환을 하다 보니까 수달도 있고요. 또 물고기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정원을 관리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면 알겠습니다. 전부 다 인력으로 해야지 어떤 것도 약을 못 줍니다. 예. 네. 좀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거 정리하겠고요. 오늘 반려식물도 바로 이 정원 조성하는 그 주변에서 이제 배포하는 거죠? 네, 저희 영월 저류지 1구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아파트 앞이라고 하면 알겠죠?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월군 건설과의 엄윤옥 TF 팀장이었습니다.